주요 정치인 개인 체포, 정치인의 체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언도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벙커에 붙잡아 들으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직접 지시를 받고, 여인영 그 사령관이 불려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죠. 예, 맞습니다.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네.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검찰 산 국회 체포조로 사복 체포조가 투입됐다라고 하는 방첩 수사단에 그런데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49명이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저렇게 벙커를 방문했었다, 벙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장소를 물색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증언이 또 나옵니다. 계엄 사태의 또 다른 의문점이죠. 선관위는 그렇다면 계엄군들이 왜 간 것이냐, 네.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어제 그 질문도 해소가 일정 부분 됐습니다. 서버를 통째 들고 나오라는 지시였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건데요. 들어보시죠. 지난 4일 새벽 1시에서 2시경에 방첩사의 영위관급 법무관을 찾아서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느냐?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 수증 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라고 법무관들에게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서버를 왜 확보하려고 했었느냐, 사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난 직후에 곧장 군인들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선거와 관련된 기관들의 집중 투입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비상계엄을 실시한 다음에 국회를 해산시키고 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설명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극렬한 어떤 우파의 지지자들은 사실 4월 10일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법원에서 이게 무혐의로 판단이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의 절반의 어떤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이 비상시국에 계엄을 계속 이끌어가려 했고, 이미 국회를 장악을 했다고 하면 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여당의 한동훈 대표까지 다 강금 구금을 해가지고 야당의 어떤 이런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해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정당성을 이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좀 덮으려고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정선거라기보다 2023년 10월경에 네. 정부 전체 보안점검 과정에서 선관위는 감사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보안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마 보안점검도 받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당시 보안점검의 주무부처가 국정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 동일한 그 유사한 모델을 갖다 놓고 보안점검을 했는데 이 해킹이 너무 약하고 그 과정에 심지어는 비밀번호조차 뭐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이런 보안 장치를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게 해킹에 너무 취약하다. 그런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마 그것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네.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총선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수사의 대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왜 군대를 동원했는지 이것은 네. 저도
도저히 납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될지 여부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군이 왜 이런 작전에 동원됐어야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김채권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이것이 해주셨는데. 이제 직권남용죄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내란죄에 해당될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되느냐는 저는 판단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계엄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우고 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대한민국이었는데 다시 민주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엄단하지 않으면 또 국민들은 언제 또 계엄이 발생할지 못하는 불안감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 이제 김재원 최고님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 국회를 군을 투입해서 의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고, 비온 벙커, 제가 이걸 보면서 소름이 끼쳤는데, 저희들은 이게 윤 대통령의 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이 비온 벙커에 들어가서 지금 구속돼 있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은 전원 들어있을 것이고 여당 의원들도 예외 없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해산하고 선거 다시 치르고 거의 유신체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너무 가정의 가정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직 물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어제 저희가 국방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증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벌어지지 않은 부분을 전제로 그렇게 됐을 것 같다라고 합리적인 말씀하시는 추론이 것은 가능하죠. 네. 비온 벙커 확인됐고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그다음에 방첩사에서 끌어낸 인원들을 거기에 거기에 뭐 거리 이동시켜서 네, 벙커로 이동시켜서 벙커 이동해서 체포 지시 정황. 체포한다. 이게 다 확인됐는데 네. 그럼 합리적인 추론 아니에요. 아니 그 확인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비원 벙커를 왜 확인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계엄이 그 진행이 되면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었을 때 구금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구금시설은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구금시설로 비원 벙커가 활용 가능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그런 지시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것도 사실상 기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까? 곧바로 48시간 내에 다시 그 법원에 구속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 자체가, 이런 도상 연습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엉터리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바로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5.18 때 해직 기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내란죄의 쟁점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만약에 그날 비상계엄 국회에서 해제가 안 됐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방송할 수 없고 갇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져볼 알겠습니다. 문제지만.